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영화 중에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다들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아, 그래요? 거기 보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한 소녀가 나오죠. 그리고 이 소녀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노력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이 소녀는 선생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영화 같은 이야기를 이 현실에서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돕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시죠? 네, 오늘은 정찬우 대표님을 한번 이 자리에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그렇게 멋진 일을 행하고 계세요? 제가 장애인 가족으로 23년을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삶에 굉장히 힘겨움을 겪다가 성문 호흡이라는 호흡 명상을 만나서 또 23년 차 수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시각장애인 어머님을 한 분 공연 봉사를 하러 갔다가 만나는 바람에 제가 하고 있는 이 호흡 명상과 춤을 가지고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전해주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고 다치고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분들의 삶을 활짝 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강연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정찬우 대표님의 강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춤추는 헬렌켈러 대표 정찬후라고 합니다. 소개를 아까 받다 보니까 제 소개를 제가 받고 제 가슴이 떨리는 좀 오늘 놀라운 경험을 좀 하였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야가 춤추는 헬렌켈러가 하는 일이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들에게 성문 호흡, 명상과 그 명상 춤을 가르쳐 가지고 무대에 서게끔 또 세상 밖으로 나오실 수 있게끔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 말렸어요. 그게 어떻게 사업이 되겠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거의 이렇게 100이면 100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들어왔고 지금 3년 차인데요. 3년 차인데 해마다 가능성을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릴 때마다 지켜보는 분들은 많습니다. 지켜보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발을 띄어서 그 영역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 건지를 유심히 지켜보는 분들의 시선 속에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이렇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그런 무게감,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블랙이라는 영화를 인용하셔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힘겨웠던 마음의 그런 짐들이 한편 이렇게 많이 가벼워지면서 제가 스스로 감동받는 경험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장애인 가족으로 살았고 또 그 덕분에 삶에 대한 회의가 무척 강했던, 심각하게 얘기하면 한 30까지 살고 나면 생이 마감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랄 정도로. 그리고 나서 그 덕분에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삶에 대한 이렇게 굉장한 회의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았던 게 이 수련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대학교 선배님을 통해서 이 수련을 만나게 됐고 이 수련을 성문호흡이라는 수련을 23년째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련을 해오면서
살아났고요. 죽지 않고 살아났고 삶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무대 위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타고서 추는 이렇게 현무라고 하는 호흡 명상물을 가지고 한국의 뭐 세종문화회관에서부터 프랑스 또 뭐 저기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또 중국의 이렇게 이렇게 무대를 이렇게 오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살만한 곳이구나. 이 지상이라고 하는 곳이 살만한 곳이고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2009년도 유럽 공연을 갔다 와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4월 초파일 날 공연을 하러 이렇게 딱 갔는데 그 앞에서 어떤 분께서 이렇게 체험 과정을 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점자를 막 찍는 그 체험을 이렇게 이제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 앉아서 열심히 이거를 찍었습니다. 점자를 너무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그 조관하시는 이제 분께서 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그거를 찍으시냐고 이렇게 이제 말을 거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장애인의 가족으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이렇게 해보는 거라고 그랬더니 당신께서는 집안에 장애인 카드가 제가 그때 듣기로는 5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장애인 분들이 5분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시각장애인들이 바깥어르신이 시각장애이셨는데 교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뒷바라지를 하셔서 그 교수가 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셨는데 안 보이니까 다친다는 거죠. 안 보이다 보니까 걸리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지고 하면서 다치면서 몸이 굳어 들어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어 들어가다 보니까 마음까지도 위축이 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게 소리가 잘 안 나는데 딱 하고서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성문 호흡 명상을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 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내가 지금 무대에 서고 있는 이 호흡 명상물을 가지고 무대에 설 수 있게 해드리면 인생이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0.1초 만에 이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말 우연히도.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니에게 저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라고 제가 호흡 명상과 또 그 춤사위를 가르쳐 드리겠다고. 그건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터뜨려내는 거니까 안에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서 흔히 현대무용에서 얘기하는 improvisational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즉흥물을 터뜨려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직접 바로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다. 2년쯤 지난 뒤에 조계사에서 일본의 그 지체 정신막 그 질환이 있는 분들 그 무용단 그 극단이 있습니다. 극단 분들이 또 들어와 가지고 또 조계사에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거기 또 오프닝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 봉사 공연을 하러 갔는데 거기 그분이 또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쯤 지났는데 왜 연락을 안 하셨느냐고 했더니 아니 뭐 도와줄 것 같으면 먼저 연락하셨겠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가족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이분이 자존심을 이렇게 세우는구나. 내가 먼저 더 마음을 열고 연락을 할 걸 기다리기만 했구나. 물론 바빴기 때문에도 그랬지만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시지 왜 그렇게 저기를 하시냐고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이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 다음에 서울 맹학교에 우리 사제분을 이렇게 보내서 1년 동안을 시각장애인 5분하고 그 어머님들 한 5분 정도를 성문호흡 명상을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어머님들 몸이 아프시던 몸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건강해지시고 기운이 막 이렇게 생기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는 이렇게 가슴의 우라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장애인 가족으로 계시는 어머님들은 이 가슴이 이 속이 아니거든요. 여기 장애인 가족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분들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만나기도 이렇게 쉽지가 않고. 그런데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어서라고 하면서 그 신세를 한탄하시면서 어둠 속에서 사실 지내시는 거죠. 근데 그러는 사이에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죠. 정말 측은지심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을 때는 안 봤으면 좋겠다.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막 심리적으로 이렇게 너무 부대끼니까 한계에 다다르면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절로 일어납니다. 마음의 갈등이 이럴까 저럴까 하는 갈등, 측은지심과 정말 안 봤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나가서 정말 이렇게 어디론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사이에서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면서 삽니다. 장애인 가족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마음이, 어머님들의 마음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면서 힘이 생기기 막 시작하니까 제가 제 눈에서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희망이 생기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데가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왜 사회적 기업이었냐면 비영리 단체나 무슨 복지단체가 아니라 왜 사회적 기업이었냐면 그들의 문제를 그들이 풀지 못하고 그 가족들이 풀지 못하면 영원히 장애의 속박 속에서 노예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회적 기업을 하면, 그래서 나중에 그 사회적 기업의 주인들이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언어장애인들, 그리고 지체자폐 정신질환자분들까지도 그런 단어를 쓰는,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제가 쓰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정신장애까지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분들이 주체가 돼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하고 수익을 올리고 또 그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후손들한테 그런 기업을 물려줄 수가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거를 2012년도에 그렇게 빨리, 2013년도에 그렇게 빨리 사업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있고 4천여 분의 이렇게 성문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에게 삶의 길을 또 제시해야 되는 일도 이렇게 하루 24시간이 정말 벅찰 정도였으니까 좀 나이가 좀 들고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경기도하고 삼성그룹과 수원시가 성균관 대학교가 같이 하는 SGS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가 열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우연히, 그것도 정말 우연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찾아가서 2달 동안을 열심히 배우고 출품을 했지요. 그냥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니까 한번 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관심을 가져줄까라고 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00여 명이 들었어요, 그 수업을. 정말 쟁쟁한 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셨고 대기업에 임원을 하고 퇴직하신 분도 계셨고 막 그 분야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아주 막 그 대가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보였고 복지재단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100여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출품을 했는데 1등이요. 맞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1등. 대상을 받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 계시는 그 사회복지과 교수님들께서 엄청난 지지를 보내주셨어요. 한창근 교수님이시라고 하는 분께서 오늘 지금 방송을 제가 이렇게 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예언을 하셨어요. 나중에 방송 나간 다음에 모른 척하지 마시라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된다면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김통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한국 아르브리트 이렇게 불어로 이제 하는 원시 예술, 야생의 예술, 거친 뭐 이런 뜻인데
정신 또는 뭐 이렇게 뭐 지체, 자폐 뭐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집 안에서 어떤 식으로 막 그러니까 그림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냥 이렇게 막 어떤 낙서를 하고 막 몰입해서 그걸 해놓은 거를 예술의 영역으로 이렇게 끄집어 들인 분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1945년경인가. 그런데 그걸 이 김통원 교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그 사회복지과 교수님인데 분께서도 그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도 깊고 좋아하셔가지고 그걸 직접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되죠. 패러독스 역설적으로 그게 된다 그러면은 520개 정도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에 대한민국에 유럽으로 같이 그때 이렇게 그 교육이 끝나고 제가 이렇게 유럽을 같이 갔었는데 침대에서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그게 그렇게 효과를 가진다면은 내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520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이렇게 탑에 해당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적극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말하자면은 대상이 된 거죠. 큰일 난 거죠. 몇 년 뒤, 한 5년에서 10년 뒤, 좀 나이가 좀 지긋해지면 그때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상. 그리고 뭐 이렇게 잘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 돈도 있었어요. 제가 안 받겠다고 그래요. 그거 저는 부담스럽다고. 그러고 유럽 갔다 왔었어요. 제가 유럽 그 성문호흡에 유럽에 또 수련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유럽 담당이어서 유럽을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2013년도가 딱 됐는데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왜 사업 안 하냐고. 이 사회적 기업 쪽에 정말로 이렇게 좋은 모델이 하나 나와야 되고 정말 그 이렇게 진심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뭐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죠,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같이 할 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전 세계 30여 개국을 이렇게 로레알 그룹, 화장품 그 로레알 그룹에서 다니시던 이제 프랑스에서 수련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한국에 들어오셨었어요. 내가 이러이러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뜻은 좋고 취지는 좋으신데 글쎄요. 그냥 현실적 감각이 있으시니까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 마음도 당연히 안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땠을까요? 예? 옳거니 하면서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반응을? 예? 발끈. 그렇죠. 발끈했죠, 제가. 진짜로요. 그럼 할래. 이렇게 된 거죠.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랬을 텐데 단번에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스스로 옆에서 그러시니까 발끈한 거죠. 발끈. 하겠다고. 어쨌든 들어가서 인큐베이팅을 받아보겠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뽑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김성래 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사람과 세상에서도 이렇게 지금 팀장님으로 계시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금 한참 뒤에 안 겁니다. 3년쯤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다 반대했답니다. 사업 안 된다 이거. 안 될 거니까 뽑아주면 안 된다라고. 유일하게 그 김성래 팀장님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오케이 통과시키자라고. 그래서 그 유일하게 한 분 덕분에 또 뽑혔습니다. 거기서 또. 그래서 시작을 해서 1년 차에는 세종과 지와 춤을 추다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그 시각장애가 엄청난 거의 1급에 가까운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안질이 심했다라고 하시는데 거의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시각장애인 1급에 해당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눈여겨봤던 그 총애했던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지화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해요. 조선시대 한 500~600년 전에 그때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히스토리텔링 콘서트로 해가지고 무대에 올렸어요. 아까 제가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하셨던 분들, 하지 말라고 하셨던 분들이 어떠셨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각장애인 분들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셨어요.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뽑았거든요. 빨리 보여줘야 되겠다. 호흡 명상을 가리켜서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걸 빨리 보여줘야 이 편견이 바뀌면서 주목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1년 차이는 딱 집중했습니다. 뭐만 집중했냐면 시각에 장애가 있지만 춤출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라고. 전 세계에 몇 없더라고요. 그 시각장애인이 춤을 추는 경우의 수가. 보여주자. 오디션을 받고 그래서 실제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제 소문이 난 거죠. 대상 받았을 때 소문 났던 것보다 정말 시각장애인이 춤을 추네? 그럴 수 있네? 라고. 그리고 나서 2년 차에 세종과 춤추는 헬렌 켈러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오디션을 계속 보면서 같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무대에다 올리는 거를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비장애인 분들과 같이 무대에 올리는 거를 2년 차에 했습니다. 3년 차 지금은 뭘 준비하고 있냐면은 스튜디오 뮤지컬이라고 하는 그 단체와 고은영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 단체와 이야기로 하는 팟캐스트로 하는 스튜디오 뮤지컬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무대 위에서는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그 비용을 줄이면서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이런 지금 이렇게 아늑한 스튜디오 안에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음성으로 녹음을 하는 뮤지컬을 통해서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의 80~90%의 시각장애인들 또 많은 수많은 장애인분들한테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게끔 3년 차에는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도 5년 안에 95%가 지금 문을 닫는다고 하죠. 아마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분야는 더 힘들다고 합니다. 한 3배 정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쯤 지나면은 정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데가 몇 프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살아남아서 3년 차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 거의 3년이 되어가고 있고 가능성들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영역도 시각뿐만이 아니라 청각, 언어, 그 다음에 지체나 좀 이런 영역에 있는 분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가장 큰 보람, 그게 뭐였을까요? 정작 정말로 큰 보람과 성취, 그야말로 가장 큰 성취는 과거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거였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막내 고모에 대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죄책감, 한편으로는 분노, 한편으로는 측은지심, 이 감정들이 뒤죽박죽이었던 감정들이 정리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막내 고모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잘 못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시속 말로 이렇게 반 벙어리, 그리고 정신적인 연령이나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래서 굉장히 본능적인 욕구를 밤마다 이렇게 괴성으로 터뜨려내는, 그래서 거의 날이면 날마다 괴성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나자부터 계속 이렇게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이렇게 쳐다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내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감정들이 늘 마음속에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마을 밖에 나가 있다 보면은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이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거나 하는 거를 보고 자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서는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데 제 자신은 너무 힘든 것이죠. 그 두 가지 마음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떻게 정리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걸 평생 40년을 넘게 50년 이제 돼가는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리할 수가 없었는데, 춤추는 헬렌 켈러를 하면서 그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시각을 장애를 가지신 분들, 다른 장애를 어쨌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 그 사업이 힘들다. 복지를 해도 힘들고 정말 뭐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해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버티려고 하느냐라고 지금도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육팀장님 유한 김유기영 교육팀장님이 여기 와 계신데 제가 이럽니다. 스스로 즐겁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거듭나지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손을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가 내가 신명이 나고 행복하고 보람이 느껴지고 자부심, 자긍심, 자신감이 내 안에서 샘솟을 솟는 경험을 해야 앞으로 30년, 40년 꾸준히 전 세계 유일한 이 기업이 되어 가게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신명나지 않는다면 내려놔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많은 갈등도 했고 정말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고뇌도 많았고 저하고 정말 많은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3년쯤 되니까 안착이 되더라고요. 왜? 역시나 저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거에 감동을 느끼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보람을 느끼고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지 고요하고 충만한지를 춤추는 헬렌 켈러를 통해서 느끼기 시작하니까 3년쯤 되니까 이제 야반도주 안 하겠다고 이제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죠. 억지를 부리지 않았고 제가 수도자로 살면서 23년을 살아오면서 억지를 부린 적이 없었고 정말로 무의자연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진법을 체득을 했고 그걸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 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자연스러움이 그렇게 기꺼이 안에서 샘솟는 의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게 증거가 된 거죠. 잘 버텨준 우리 유한 팀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유한 팀장께서 한 분 한 분 시각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 이렇게 정말 다른 또 지체나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 지금 장애와 관련한 어떤 사업을 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까지 3년보다 제가 봤을 땐 3배, 4배 엄청나게 강한 집중력을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밝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움직입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한 분 하다 보면은 3회 법칙이라고 나중에 10분, 100분, 1000분이 되면 전 세계에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2억 8,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게 돈이 되겠니? 그 사업이 어떻게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뜯어 말리던 그 정말 기업을 하고 계시고 정말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말리셨던 그게 정말 소셜 벤처 같은 큰 자본력을 형성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 20대에 350억 정도의 지금 갑부가 된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업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갑부라고 볼 수 있겠죠. 한 350억 정도 되면 갑부 소리 좀 들으시겠죠. 눈이 반짝거리시네 지금. 네. 그 성함이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다트 미국에 이렇게 유학 가셨다가 교회에 이렇게 좀 힘들어서 교회에 이렇게 가셨다가 거기서 이렇게 시각장애인 분들이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컴퓨터가 있습니다. 예? 예? 브레인 노트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거를 걸고 다니는 거를 보면서 아, 저 진짜 불편하겠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힘겹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기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시작하셔가지고 350억 정도 지금 이렇게 자산을 형성한 분이 계세요. 20대 후반쯤 되실 겁니다. 아마. 다트라고 김주윤이라고 하시던가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그 걸고 다니는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그 기기를 20분의 1 정도 크기로 줄여가지고 이 손목 안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유명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한국에도 유행이던데 이 그 다트 손목 시계라고 여기에 점자들이 24개의 점으로 표시되면서 점자가 표시가 됩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문자 메시지가 오고 나면 하면은 이게 여기에 표시가 되고 시간을 이걸로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을 이렇게. 이게 스티비 원더 안드레아 보첼레인가요? 저기 이탈리아의 그 시각장애인 성악가 이런 분들까지 손목에 이렇게 차겠다고 이렇게 선주문을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야말로. 20대 후반에 350억이면 뭐 해볼만 하죠.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좋은 행보를 하시게끔 이렇게 늘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기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지는 못하지만 제 길이 아니니까 자기 자신의 숨을 제대로 이렇게 쉬면서 자기 내면에 집중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시각장애인분들 안 보인다, 못 본다 이렇게 하는데 안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안은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은. 그래서 볼 수 있어요. 내 안은. 볼 수 있어요. 내 안은.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안을 볼 수 있어요. 이 생각 하나라도 바꾸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 부모님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장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 아까 그렇게 큰 자본력이 형성되는 것도 제 살아생전에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펭귄을 6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펭귄을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물속을 나는 새. 물속을 나는 새.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물속을 나는 새. 저기 일본에 가면은 무슨 어디 이렇게 동물원에 가면은 수족관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터널로 지나다니면서 그 위로 이렇게 막 그 펭귄들이 날아다니는 그 광경을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거기도 대박을 터뜨린 이렇게 동물원이 있다고 그래요. 수족관. 아쿠아리움이죠. 펭귄이 뒤뚱뒤뚱 하는 날지 못하는 바보새인데 물속에 들어가면 약 48km에서 50km 정도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장애가 외려 힘이 될 수 있는 시각. 시각장애인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청력이 발달해서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3m 전방에 이렇게 어떤 분들이 와 계시면은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감이 예민합니다. 기운이. 심리 상담사들을 많이 키워내면은 대박 터뜨리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말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추는 헬렌 켈러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일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나 심리 상담사들을 키워내면은 이거 대박 나겠다. 그 다음에 독일의 어느 사회적 기업인가에서는 정밀 기계로도 못 잡아내는 이렇게 유방암 있죠. 촉진으로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걸 잡아내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진맥을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시죠. 눈이 감기고 이렇게 블랙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두운 게 아니라 현묘한 거죠. 탁월함을 가지고 진맥을 해서 이분의 병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를 너무나 잘 알아내는 거죠. 침을 잘 놓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멀쩡해 보이는 눈뜬 장님들의 삶을 바꿔주는 데 있어서 더 탁월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물속을 나는 새처럼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춤추는 헬렌 켈러가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이고 제 보람이고 긍지이고 자부심이면서 자신감 있는 삶의 이렇게 조건들 그런 근거들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됐나요?
대표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강연을 듣다 보니까 대표님이 이렇게 멋진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하시기 때문에 예. 대표님을 믿어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팀장님도 감사합니다. 그러셨고 교수님들도 좋은 분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예, 예.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정말 관심 있게 친구들이 많이 들었고 또 신기한 분야의 이야기였기 예, 때문에 질문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일단 몸을 움직이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같이 무대에 올라가시거나 하면 부딪히거나 아무래도 그런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네. 그 질문도. 그런데 에너지가 굉장히 조화롭게 안에서부터 인체의 중심인 성문으로부터 조화롭게 쭉 퍼져나가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음악의 시작과 끝, 처음 듣는 음악인데도 정확하게 그 음악의 끝과 함께 동작이 딱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둘, 셋, 넷 이렇게 같이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 부딪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우리가 저기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에네르기 파가 있지 않습니까? 에네르기 그 에너지의 파장 안에서 서로가 아주 조화롭게, 그러니까 충돌하는 어떤 전쟁의 기운이나 뭔가 이렇게 서로를 공격적인 기운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부딪히지 않으면서 어우러지면서 외려 이렇게 동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인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다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을 모르다 보니 어떻게 그게 춤이 될 수 있고 무대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입장이 아주 강한 것이었죠. 그러니까요. 예, 예. 지금 들으면서도 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신기한 일인 거죠. 네. 그런 신기한 일들이 자기 숨결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좀 헬렌 켈러 얘기를 예. 여쭤보고 싶은데 단원분들이 춤추면서 단원분들이 직접 어렵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무척 힘들어 합니다. 하고 방금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거. 지혜 그 자체로 이 지상에 태어난 생명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신뢰, 격려, 칭찬 이게 주눅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장애라고 하는 장애라고 하는 이름을 레이블을 붙여놓다 보니까 누구나가 다 장애가 있는 거고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는데 특별히 장애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좀 우스갯소리지만 차별이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또 금지하자고 법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장애인 차별 금지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참 웃지 못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장애라는 거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 지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산스크리트어의 그 말 뜻에가 지혜를 담고 있고 나의 빛과 힘 가치를 담고 있고 그 자신을 믿는 거면은 그래서 혼자도 외롭지 않다는 걸 알면 터뜨려낼 텐데 네. 믿지를 못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끄집어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때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중도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시고 안타깝죠. 볼 수 없는 거를 보여달라고 하시거나 이렇게 몸으로 빗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으로 초기에는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잡아서 조금 이런 형식입니다라고까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내면의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 터져 나오는 것이 훨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인식 자체가 그런 에너지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이었죠.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듭니다. 장애인분들이 춤을 추면서 어려움 겪으시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참 힘드시겠지만 예.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쨌든 먼저 다가가셔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가가시는 것조차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심이죠, 뭐. 그냥 딱 간단히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딱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심. 순수하고 진솔하고 지혜로운 진심. 그리고 오해도 사고 수많은 그런 게 없었던 게 아니라 오해도 하시고 뭐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심사 어떤 위원들 중에서는 이렇게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훑으시면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는가 장애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몇 번을 이렇게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갈 때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다른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는 분들 또는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든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 식구들에게 제가 했던 이야기는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진심 뭐 오해하면 오해하는 대로 곡해하면 곡해하는 대로 그런데 계속 가는 거지 뭐.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어려울 거니까 얘기를 한 부분이 서두르고 급하게 서두르면은 지는 거니까 느긋하게 한량처럼 40년 보고 하라고 아예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했죠.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네.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시작을 한 이후에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제일 힘든 게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카톡 문자 보내놓고 공연이 잡혀 있는데 안 나타나 버리시는 거라든지. 아 진짜요? 두려우니까 사라져 버리신다든지. 종적을 감추시는 거죠. 이렇게. 종적을 감추면서 이제 연락이 끊겨버리는. 그러니까 막 애쓰고 막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어디론가로 숨어버리실 때 이제 뭐 다시 연락이 안 돼. 그렇죠.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안하니까. 당신들께서도 미안한 거를 진심을 다한 것만큼 그렇게 했는데 내가 두려워서 내가 무대에 못 서겠다라고 도망치셨던 자신에 대한 자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 그 영혼백의 자아를 정말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거릴 수 있었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언제든지 이 방송 보시면 들으시면 다시 오셔도 된다고. 왜냐하면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저에 대한 이렇게 축복이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저에 대한 축복이니까 그렇게 안 미안해 하셔도 된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시고 계세요? 저희는 눈 감고 성문에 의식을 집중하고 호흡하고 차 마시고 조용히 대화하고 산책하고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안 됩니다. 저희 회사가. 우리 식구들이 고민 생기고 뭐 하면 눈을 딱 감고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척 힘듭니다. 광고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거나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도 참 이렇게 힘듭니다. 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네. 사실 하시는 분야가 지금 예술적인 분야인데 사실 지금 뭐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친구들 중에도 20대 친구들 중에 예술 분야에 뛰어들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공연 무대에 직접 서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직접 기획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과 같이 어떤 이런 무대를 꾸며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세요. 너무너무 좋죠. 프랑스에 제가 이제 프랑스의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스위스에 아는 분도 계시고 뭐 스위스에는 전직 대통령분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독일에는 이제 독일 총한인협회 회장님하고도 인연이 있고 이제 프랑스에 무용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한번 이렇게 북과 이렇게 자연의 악기를 가지고서 한번 춤판을 한번 벌려보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계시는 젊은 분들께서 저도 이제 굉장히 힘겹게 20대를 보냈지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 그러니까 한민족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건가를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석학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 다이나믹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일단 다이나믹하다. 굉장히 역동적이다. 생각나는 거 뭐 없으세요? 예? 빨리빨리. 그렇죠. 그 다이나믹에 속합니다. 그게. 그것도 다이나믹에 속합니다.
흥. 뭐가 근데 있을까요? 흥이 이제 그게 신명하고도 연결되는데 굉장히 스피리추얼하다. 신성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 많고 막 하는 거 보십시오. 네. 그리고 다정다감하다. 굉장히 섬세하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다 그거를 정신적이다, 다정다감하다, 정력적이다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딱 한 단어로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245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한민족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정을 주고 받는 거. 이게 제일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다정다감한 한국인의 감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술의 분야, 어떤 기획, 전 세계에 줄 수 있는 어떤 정의 한류 4.0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국인들의 그 마음, 정신 자세, 역동성 이거를 어떻게 젊은 분들께서 지금 청춘에 계신 분들께서 대한민국 7포 세대 뭐 헬조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외려 시선을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전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자신만의 문화, 예술 또 이렇게 어떤 사업 아이템 아까 그 시각장애인 분들 시계를 만드신 분도 그 정을 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불쌍하다라고 하는 측은지심 그 정을 주니까 관심 있게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사업의 기회는 많습니다. 성공의 기회도 많고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더 그래서 얼마든지 춤추는 헬렌 켈러의 사회복지과 학생들이나 문화예술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저 춤추는 헬렌 켈러하고 뭔가 해보면은 뭔가 재밌는 일이 있겠다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예. 꼭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 친구가 이런 질문 하셨어요. 그럼 대표님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지 좀 궁금하다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더불어 조화로운 삶. 훌륭한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같이 꿈이네요. 함께 더불어 조화로운 삶, 조화로운 세상을 살면, 그러니까 그런 조화로운 삶을 살면서 조화로운 세상이 되게끔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인생을 살다 갔으면 특히 누구를 중심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세상에서 소외받고 다들 힘겹고 버거운 건 있지만 그래도 더욱더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외롭고 지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힘겨움을 가지고 계시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 굳이 장애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특히 그 가족들과 함께 같이 함께 더불어 조화로운 삶,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네. 이게 제 꿈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멋진 일만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저희 예. 청산유수 떠나시기 전에 예. 공식 방명록 한 줄 남기고 가셔야 돼요. 예. 마지막으로 청춘들한테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예. 네, 전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자주 이거 합니다. 자기 이렇게요. 자기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께 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만세, 그죠? 이 자기는 이 자기이기도 하고 우리 자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 만세, 그 다음에 우리 만만세. 청산유수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자기 만세, 우리 만만세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하고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기 만세, 우리 만만세. 시작. 자기 만세, 우리 만만세.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남들한테 비판당하고 막 이상한 안 좋은 얘기 듣고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처를 입히는 건 꼭 상대방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는 우리 감정, 내 마음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청산유수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다음 시간에도 더 멋진 강연자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